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범법 혐의자들이 해외 도피를 하다가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를 했었죠. 예를 들면은 대장동 일당 중에 한 사람인 남욱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검찰 수사관들이 태국까지 가서 그 태국의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성태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비행기 안은 이제 대한민국 영토랑 비슷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바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친동생 쌍방울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자금 본부장인 매제는 체포가 된 뒤에 파타야에 수감 중이고 사촌형 양선길 회장도 나와 함께 체포가 됐다. 2018년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준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날 이유도 없었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뷰는 정말 그 신뢰성을 일단은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KBS도 이 김성태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뷰가 자칫하면은 김성태에게 김성태 나름대로 결백하군 이런 인상을 심어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김성태는 잘 아시다시피 조폭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제 이런 인물의 인터뷰를 할 때는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서울에 와서 기내에서부터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된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어떤 진술이 새롭게 나올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서울로 압송이 되면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성태를 서울까지 데리고 오기까지에는 우리 검찰과 수사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 김성태 수행비서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서 태국에 있는 경찰청 그 이민국에 이미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를 현지에서 비호하는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 태국 한인회장을 지낸 A씨라는 점도 이미 태국 사법당국에 전달을 해놓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 태국 경찰이 처음에는 태국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손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직접 작년 8월에 태국을 방문해서 태국 검찰총장을 만났고 그리고 검찰의 최고의 간부 역시 지난해 11월 말에 태국으로 건너가서 태국 경찰청장을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작년 12월 21일 대검찰청에서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을 하면서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작년 12월 2일 날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 금고지기 그러니까 자금본부장 체포가 됐고 최근 김성태 전 회장도 체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새롭게 보도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그 수행비서 거의 오른팔,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던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취업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10년 넘게
이해찬 전 대표의 지근거리를 보좌한 황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올해 63살. 2020년 5월부터 미래산업에 재직 중입니다. 미래산업은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정밀기기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대표였던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해찬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 5월로 만료되기 직전인 같은 달 14일 코스피 상장사 미래산업의 비상근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미래산업은 황 씨가 사회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20년 4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로 이미 편입이 됐습니다. 이 황모 씨라는 사람, 이해찬에게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처음에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해찬 전 대표의 눈에 들었던지 그 다음에 수행비서 역할도 하고 뭐 일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때 압수수색 대상에는 바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또 물론이려니와 그 한층 위에 있었던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바로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쌍방울 그룹 계열사 사회이사에는 이재명 측근들, 이재명을 도왔던 변호사들이 대거 쌍방울 사회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씩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킨텍스 사장.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먼저 쌍방울의 사회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까지 변호를 했던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 사람들도 사회이사입니다. 비비안이라는 이 쌍방울 계열사가 있습니다. 비비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성 속옷 전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노스는 지금은 SBW 생명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나노스는 원래가 카메라 필터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법률 지원단장이기도 했던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나노스 사회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지낸 김인숙 변호사, 디모아라는 회사에서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여기에서 또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디모아라는 회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연결고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물망처럼 서로 인맥이 얽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새롭게 밝혀진 건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만이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와 그 측근도 매우 수상쩍은 커넥션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나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의혹이나 이런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김만배와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한테 그렇게 자랑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재명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 2개를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줬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근간을 깔아뭉갤 수 있는, 붕괴시킬 수 있는 이 재판거래 의혹, 그것도 대법원이
대법관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다. 김만배가 이재명 판결을 전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계속 만났고 그리고 김만배가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에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회사에 합류를 했다. 이 정도면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거래 수사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몇 개월 전으로 시기가 딱 멈춰져 있습니다. 1년 2개월쯤 전으로. 당시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고 또 재판연구관 보고서 임의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그 다음에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 의지가 명확하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당시 권순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등하고 얽혀져 있는 그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시 무죄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재판연구관들이 사전에 만들었다는 그 이재명에 대한 무죄 추정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보고서는 유죄 보고서, 무죄 보고서 두 개를 다 작성을 한다. 보고서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도 큰 사건일 경우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권순일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 대법관이 특정 연구관을 지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도 다반사로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판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무죄 의견을 냈는지, 그 과정에서 김만배의 청탁이 있었는지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다. 유법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김만배는 그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가 아주 자기 머리를 잘 깎아서 이발하러 갔다는 거죠. 8번이나. 그런데 실제로는 권순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순일이 서초동 이발사였군. 이렇게 꼬집어 본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서초동 이발사가 돈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이재명을 위한 재판들이 다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정황으로 포괄적인 그 재판거래 의혹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매우 어려운 과정인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는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차린답니다. 경남 양산에다가 그 사저 있는 부근에다가 거기가 책방을 차릴 만한 동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도시 뭐 중심가 아니면 도심지 어디에 책방은 대개 가령 대학교 앞이라든지 학교 뭐 중고등학교 앞이라든지 혹은 사람 왕래가 많은 이제 그런 쪽에 책방을 차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경남 양산의 사저 그 한적한 이제 시골 마을에 차린다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잊히고 싶다. 제발 나를 좀 잊어줘 해놓고 이제 여전히 정치에 전면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계자 측이 이렇게 말했네요. 북카페는 퇴임 후 지지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 중이었고 올 2월, 3월 중에 문을 연다.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과거 갤러리에서 일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문다혜는 왜 이 강아지들 사파가 들어간 달력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때 한창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지금 이제 그쪽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당초에 팬클럽 주도로 부산에 북카페를 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원래는 부산에 열자 그랬대요. 양산 사저 인근에 책방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굿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 다음에 다과, 차 이런 것을 파는 쪽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독자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고 싶다. 책방 일도 하고 책도 권하고 같이 책도 읽겠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사비로 북카페를 열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 자금이 어떻게 글로 들어갈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협찬금이라든지 책 판매 대금이라든지 다과 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순수하게 시장 가격으로 팔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후원자나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협찬금, 후원금 비슷한 돈들이 오고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이른바 동네 책방으로 문재인이 제2의 정치 인생을 열겠다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 자칭 애독가이면서 책을 권하는 권독가 이런 것을 지금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방 중에 꽤 이름이 알려진 한길사 있죠. 거기에 김언호 사장이 있습니다. 김언호 한길사 사장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서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평산마을에서도 작은 책방을 열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예, 거기 아마 빈집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바꿔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니 조용히 준비하면 아무도 몰라야지. 그렇죠? 이렇게 떠들썩하게 온 신문방송에 동네방네가 떠들썩한데 참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놀랍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잊혀지기는커녕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잘 보셨죠? 그냥 하루 이틀이 뭐다 알고 SNS에다 글을 올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른바 사저정치. 그 이제 사저정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책방정치를 하겠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책방정치의 시대를 열겠다. 북카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이런 걸 한 정치인들은 있었죠. 안철수. 북콘서트 정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정치를 이제 나한테 다 와라. 나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책방 이름이요. 평산마을 책방이랍니다. 평산마을 책방.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산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인데 제가 여기로 사저를 정하면서 시위로 인한 소음과 욕설이 마을을 뒤덮어 버렸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제가 도움드릴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을 책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을이 너무나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방을 열게 됐다 그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방을 열어요? 여보세요. 문 전 대통령님, 책방 가게를 열면 더 시끄러워지지요. 거기에 다과도 팔고 차도 팔고 책방도 토론회도 열고 이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이른바 문바들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게 마을을 조용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요? 뭔가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콘셉트를 만들고 그 콘셉트에 공감하는 분들이 우리 책방에 와서 책을 구매해가는 그런 책방으로 만드는 게 좋다. 콘셉트를 정하겠다. 책방의 콘셉트. 인문서적, 역사서적 이런 쪽으로 콘셉트. 진보 이념을 전파하는 책들,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책들, 그런 책들
두고 보겠습니다. 미뤄 짐작컨대는 그런 쪽의 인문과학서, 사회과학서 뭐 그런 책들을 팔겠다라는 말로 일단은 들립니다. 이 콘셉트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순한 책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치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독서 동아리를 만들겠다. 청소년 독서 동아리. 이거 뭡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말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두 번째, 바로 옆에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사찰 통도사가 있는데요. 통도사와 연계해서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부 모임을 갖겠다. 이건 종교단체를 매개로 한 또 다른 정치 결사체를 갖겠다는 겁니다. 말이 역사 모임이지, 역사 공부 모임이지, 그것은 곧 정치 모임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산마을 도자기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떤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문재인 지지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갖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청소년, 종교, 문화. 이 세 가지 축으로 대단한 정치세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말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조용히 지내기는커녕 불타는 장작에 기름을 끼어 얹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경원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100% 출마합니다. 100%. 네, 나경원. 대변인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수 45살 전 경기도 분당을 당협위원장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김민수 대변인은 이미 취재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 카톡방 개설을 했고 이미 기자들하고 접촉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양쪽의 어떤 대립 충돌은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 당을 쥐락펴락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박이다, 친박이다, 뭐 찐박이다, 반박이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당 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 영도다리로 가서 그때 막 한참 이제 공천이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선거를 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일을 되살려 가지고 이번에는 친윤, 반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나경원 의원은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 내가 친윤 반윤 될 생각 전혀 없고 제2의 뭐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 전혀 없는데 제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 되지 말아라. 그렇게 또 되쏘아줬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을 뭐 나준석, 나승민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뒷심이 없다. 별의 순간이 왔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별똥별이 되어버리면 어둠만 남는다. 나경원 의원 지금 뭐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별똥별이 되어서 사라지고 거기에는 어둠만 남을 것이다. 라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